네,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 그리고 장기화될 우려에 이 시각 현재 러셀을 포함한 뉴욕의 4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락폭이 큰 건 나스닥인데요. 0.95% 하락하고 있고요. 다만 모든 지수가 장 초반에 낙폭을 일부 만회하고는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랑 계속 확인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자금의 흐름을 알려주는 히트맵을 통해서 오늘 자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대부분 섹터가 붉은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전면적인 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오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전반이 빨간색 물이 들었습니다. 엔비디아가 1.28% 빠지는 가운데 오늘 특히나 급락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 가까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섹터들이고요. 금융주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테슬라도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구글의 하락세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전반으로도 흐름이 좋지 않고요.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너지 섹터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특정 업종이 강한 장이 아니고 대형 기술주만 간신히 버텨주는 장이라고 오늘 시장 자금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시죠. 역시나 오늘도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이슈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어제와 다르게 움직였을까요? 전날은 공습 후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보합권에서 혼조를 보이면서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죠. 추가 공습과 보복 공격 확대에 따른 영향을 받은 건데요. 특히 트럼프가 지상군의 파병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핵심 리스크 포인트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입니다. 자,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인데 이란이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우겠다라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자, 실질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이 크게 부각이 됐고요. 카타르는 LNG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자, 유럽 가스 선물이 2일 만에 70% 급등했고요. LNG 공급망에 여유가 없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두려워하는 연결고리는 이렇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하게 되는데요. 연준의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죠. 또 성장주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일단 장중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술주도 동반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나 방산과 에너지주 쪽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 가스는 가격이 추가 상승했고 오늘 금 가격은 5% 급락하게 됐습니다. 즉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 그리고 에너지 공급 충격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장의 전반을 지배하는 핵심 변수가 된 모습입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시장의 이슈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미국과 독일이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뉴욕 연은 총재인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가지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독일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원래 목적은 무역과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란 전쟁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는데요. 자, 트럼프의 핵심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이 대부분 무력화됐다면서 일부 인사에 대한 면책도 요구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 발언에 시장이 주목을 했죠. 유가 당분간 높을 수 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시장은 이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유가 안정이 당분간 쉽지 않다는 경고로 받아들였고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시그널로 좀 받아봤습니다. 즉, 오늘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은 결국 지금의 전쟁 리스크를 현재 진행형 변수로 굳혀버린 이벤트가 됐습니다. 자, 한편 뉴욕의 연은 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재 미국의 경제는 견고한 수준이다라면서 2026년 성장률 2.5%를 전망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전쟁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은요. 일단 금리 기대는 유지하는 수준이었고 별도 변동성을 유발하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지수 약세 흐름에는 커다란 변화를 주지 못했고요. 즉 오늘 시장은 금리보다는 전쟁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모든 이슈를 압도한 장세였다라고 오늘의 마켓 무버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특징주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해진 점은 각각의 특징주들, 특히나 섹터별로도 다른 차별화 장세를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26%, M7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이 대체적으로 올랐는데 이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은 반도체주에 상당히 쥐약입니다. 왜냐면요. 그동안 반도체주가 AI, 케이펙스 투자에 막대한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면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담감 전체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그동안 급락세를 겪으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꼽히고 있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주로 이동하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장세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개별주 이슈도 있었는데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이 오픈 AI 관련 수혜감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밤사이에는 오픈 AI가 새로운 AI 모델 GPT 5.3 인스턴트를 출시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였던 할루시네이션이죠. 환각 현상을 크게 줄였고요. 글쓰기 능력도 강화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대표적인 이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1.26%, 거기에다가 이 저가 매수 매력까지 부각이 되면서 같이 올라갔고요. 국채금리 상승이 반도체단의 쥐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엔비디아와 AMD 덕분에 하락했고요. 거기에 한 가지 악재가 더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 한 곳이 구매할 수 있는 이 미국산 AI 칩을 최대 한 기업당 7만 5천 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까지 이 반도체단의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칩과 AMD의 MI325 칩, 이 두 제품을 합산해서 기업당 판매량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주가에는 하방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세 가지 종목의 마감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은 대체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는 1.35% 급등했고요. 이어서 반도체단은 그대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장주인 엔비디아 1.2% 하락했고요. AMD 역시 이 악재를 이기지 못하고 3.86%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 보여준 특징주들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먼저 핀터레스트, 이렇게 불안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장중에 8% 이상 올라갔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이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핀터레스트의 경우에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죠. 엘리엄 매니지먼트가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가세한다면 이 전반적으로 주주들의 이런 환경이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주가에는 호재입니다. 이어서 지프 데이비스, 이거 무슨 기업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인터넷 기업입니다. 오늘 워낙 주가가 급등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컨설팅 회사 엑센추어의 네트워크와 통신 사업부를 거액을 주고 이제 거액을 받고 매각을 하게 됐는데 이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 지프 데이비스. 이번 매각은요, 1조 7천억 원 규모고요. 전액 현금 거래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더욱더 주목을 받은 지프 데이비스. 이어서 대형 유통업체죠. 이 타겟도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줬는데 이 4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2.44달러로 예상치 2.16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죠. 덕분에 오늘 강한 모습 보였고요. 이 세 가지 종목들의 마감 기준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핀터레스트 9% 급등했습니다. 상당히 오늘 이 개별주들의 상승 중에서는 희귀한 정도의 급등이겠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프 데이비스 48% 굉장히 폭등한 모습 보여줬고요. 이어서 타겟까지 6.75% 전반적으로 오늘 단단하게 방어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오늘 장세 치고도 하락이 깊었던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중에 7% 이상 빠졌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고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소식인데 이 에너지 비용이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공장들의 운영 비용에 막대한 부담을 줄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막대한 AI 설비 투자, KPX의 이자 비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단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죠.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몽고디비는 좀 눈에 띄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요. 또 우리에게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 업체로 유명한 이 아처 에비에이션, 아처 항공 마찬가지로 두 자릿대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1분기 에비타 손실이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억 1,200만 달러보다도 손실폭이 더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때문에 실적 마찬가지로 이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아처항공 급락했습니다. 이 세 종목들의 마감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표적인 메모리 3사 기업 중에 하나죠. 오늘 8% 이상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오늘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몽고디비 22% 급락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아처항공 역시나 10%대 급락세 만회하지 못한 채로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런 장세를 만든 게 바로 원자재 가격인데요.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WTI 국제유가. 이 장중에는 거의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 상승폭을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2% 오르면서 배럴당 72달러 선을 현재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밤사이에는요, 골드만삭스가 이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 동안 완전히 폐쇄가 될 경우에는 이 유가가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가까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 불안감이 더더욱 커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이란이 실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능력이 없지 않나? 물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영구적으로 폐쇄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양측이 서로 포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이 호르무즈 항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이게 과연 한 달을 넘어설 것인가? 이게 현재로서는 유가의 관건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이 어제 있었죠. 이것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0선까지 차올랐는데 원달러 환율 이것 때문에 26원 가까이 폭등하면서 1,480원 선까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금 가격 오늘 살펴보기 전에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보셔야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졌다는 점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는데 금리가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도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미국채를 사놓을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국채 수요는 떨어지게 되고요. 국채 가격도 떨어지게 되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금 가격이 이상하게 떨어진 점도 이 점과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은 강달러 현상이 발생하면서 당연히 금에서의 자금이 달러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국채 금리도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같은 안전자산인 금에서 국채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 전반의 주식시장이 급락했었죠. 당연히 마진콜 요구,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더 내라는 요구가 있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금에서 금을 팔고 거기에 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이 일시적으로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현재 3대 지수는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 지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다우 지수가 0.83%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1%대 하락에 비해서는 약간은 그래도 하락폭을 좀 만회한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1%대 하락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다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단이 크게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1%대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종합적으로 S&P 500 지수 0.94%, 3대 지수가 약 1% 내외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